자,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인데 오늘 65차 웨비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전부들 환영할까요? 참석하신 분들. 자, 오늘 제목이 기술 독립군이 땡땡 혁신을 말하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독립군이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땡땡 부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교육혁신, 도시혁신, 제조혁신, 국방혁신, 기부혁신, 사실은 모든 말을 붙이기 나름에 따라서 이 혁신으로 전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제목으로는 오늘 맹자께서 얘기하신 유항산, 유항심,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지속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이런 측면 입장에서 유항산, 유항심 생존 전략을 오늘 부제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를 기술 독립군 C3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아주 기회가 돼서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고진멸도라는 측면 입장에서 OW1H로 이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혁신, 사회라는 플랫폼, 놀이터, 일터를 어떻게 우리들이 좀 혁신할 수 있느냐. 혁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사실은 굉장한 비효율과 부조리 속에서 사실은 많이 표류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back to the basics, people, 특히 마음에 대한 얘기, back to the data, technology. 그래서 플랫폼, people, technology. 오늘 모든 얘기의 핵심 키워드가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의 방법론을 돈 깨자. 우리 돈이 굉장히 다이아몬드 광산에 있는 부분을 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버는 재미, 이것이 항산이라는 얘기고요. 깨어있는 삶, 이것이 항심이고, 자발적 행동, 이것이 즉실천이, 그래서 돈 깨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우리 삼각형 저 목표를 향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항산이 되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항심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항산이라는 의식주가 먼저 좀 해결이 돼야 지호락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 좀 서로들 같이 맞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C3 기술 독립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산학연관 전문가 플랫폼이고요. 기술과 자금과 마케팅과 계약 리스크 같은 부분이 전부 모여있는 융합 플랫폼입니다. 우리 C3는 크리에이티브 컬처 커뮤니티 혹은 커넥티비티라는 표현으로 2007년도 12월 21일 날 오프라인에서 5명이 모임을 시작을 해서 현재 1천여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독립군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50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산 안창국께서 만드신 교육기관 흥사단에서 제가 금요개척자 강좌를 한 1년 다녔을 때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든가 안병욱 교수, 함석근 선생님 같은 사회 인사들이 나와서 사회 계몽 운동 입장에서 하신 부분에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한국이 참 어려울 적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봤더니 그 수호지 소설 속에서 나오는 양산박 108영웅이 사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년 동안 그 영웅들을 교합하기 위해서 사실은 꿈꿔왔었던 게 지금의 우리 기술 독립군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은 마중물 역할을 할까, 불쏘시개 역할을 할까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기술 독립군은 군사 군자도 쓰지만요, 무리 군자도 써서 사실은 꼭
이 부분을 암이라는 개념으로만 보지 마, 밀리터리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플과 테크놀로지의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하온 지 벌써 14년, 15년 지금째 되네요. 전문성 핵심 역량을 가진 창조성 핵심 코어 태도 보유자 모임입니다. 코어가 뭐냐면은 핵심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 밑에 보면 큐리오시티, 호기심, 오픈니스, 개방성, 리스크 테이킹, 나눔, 희생정신, 에너지, 열정 요 부분에 첫 글자만 따가지고서 이제 코어 핵심이라고 했고요. 제가 항상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영웅들을 교합할 때 체크리스트가 요 코어입니다. 호기심 없는 분들이요.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 같이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폐쇄적으로 자기 것 절대로 안 내놓은 사람들은요. 창조적인 일이 안 됩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 돈에 대한 리스크인데 시간 절대로 남한테 내놓지 않고 이 돈 희생하지 않고 창조적인 일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열정 없어가지고는 창조적인 일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00점 만점에 이게 호기심이 몇 점씩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80점 이상 되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기술 독립군을 그런 측면으로 많이 제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6시 공철학.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우리가 엔지니어 공짜를 썼지만 좀 비워야지만 된다.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다는 측면의 입장에서 행복을 지향하는 공철학을 매주 웨비나를 오늘 지금 65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라는 부분이 영 어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의 앞으로 기술 독립군의 사관생도를 양성을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독립군의 영어 이름이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TOP가 C at the top.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첫 읽은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좀 같이 정상에서 있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전부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독주하고 하려고 그러지 협연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자기 기술을 전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을 해왔고요. 그 맨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나무 물통의 법칙입니다. 리비 효과라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시간에 배웠었던 부분이고요.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질소 인상 카리가 있었을 적에 식물은 최소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나무 물통이 다 사실은 이렇게 높아도 한쪽이 이렇게 낮게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사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고 비효율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독립군 이름이 여기를 꼭 맞춰가지고서 이 물통 안에 물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상임지휘자를 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상임지휘자를 우선 100명 만드는 게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은 생존 전략을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창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본의 아베 때문에 하는 부분은 정신이 의존하는 거예요. 핑계될 수밖에 없죠. 아베 덕분입니다. 이렇게 정신 독립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의존에서 정신 독립으로, 기술 의존에서 기술 독립으로, 경제 의존에서 경제 독립으로, 군사 의존에서 군사 독립으로, 정치 의존에서 정치 독립으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대한민국이 그렇게 독립국가가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기술 독립군이 선봉에 섭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의존에서 이제 독립으로 가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상호 의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 그러면 팀워크가 돼서 함께 가면 멀리 가고 오래 가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라는 부분으로 상호 의존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력이라는 부분은요.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에 전부 파란 색깔을 놓는 것이
보지 못한 것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을 한다. 이게 창조력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자연지능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결국 인간 자연지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독립군의 바람직한 미래는 전부 우리 기술독립군 그러면 전문 기술,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기계 기술 같은 전문 기술로만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테크놀로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전문 기술이 전부들 있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는 의식주를 좀 해결을 하고 나눔 기술 중에서도 먼저 나눠야 되거든요.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은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는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 복을 먼저 씨를 뿌려야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신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서로 지속적 도움을 받는 게요.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경우는 결국은 5% 이내거든요. 95%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는 게 신뢰가 하지 않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는 것이 행복 기술을 우리들이 바람직하게 가야 된다. 요게 전부 이제 전문 기술, 먼저 나는 기술, 신뢰 기술, 행복 기술을 하는 부분이 우리 기술 독립군입니다. 저 단순하게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합친 부분의 입장에서의 기술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 4차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생존 전략에서는요. 전부 지금 우리 사회가 남 탓하기만 바쁘다. 이걸 좀 내 탓으로 좀 바꾸는 자기 혁신으로 이 부분이 이끌어져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자기를 판매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해야 될 거는 굉장히 팔아야 될 거는 많죠.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하는 것이 많지만은 결국은 그 필요 조건이 의식주, 입고 먹고 살고 충분 조건, 지오락. 우리가 논어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은 지오락 이전에 의식주 문제가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팔기가 굉장히 힘들다. 좀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웰리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건가. 그 부분을 제가 봤더니만 결국은 케이블카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까 코어 입장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태도가 일단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산으로 내려가서 또 여기 골짜기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기술산을 올라가야 되는 이게 1000m예요. 근데 보통은 엔지니어들이 자기 기술 한 개만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한다. 아니라 이제는 협연을 할 때가 좀 되었다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만들어지면 또 자금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사실은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까지 모여지는 부분이 세상에 도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대놓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우리 재단법인의 기부혁신 같은 부분을 좀 통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려고 그러고요. 서로들 모여서 마케팅을 좀 하자. 전부들 표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자기 물건만 팔 생각을 한다. 남의 물건도 팔아서 수입을 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사실은 지동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내 물건만 팔지? 남의 물건도 팔아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가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계약까지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정상에서 사실 우리 한 모두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지금 현재 돌아가신 이민아 교수님이 케이슨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6대 디지털화 기술과 6대 아날로그 기술,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13개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요 옆에다가 3간에 대한 얘기, 항상 항심에 대한 얘기, 밸류 네트워크 얘기는 제가 좀 마침 붙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간에 대한 요소 관계 이렇게 돼 있고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요소 관계, 시간에 대한 얘기도 요소 관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도 욕심에 대한 좀 뭔가 하고자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에 대한 동기부여 발심에 대한 얘기, 욕심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욕심을 구현하기 위한 물질 가치에 대한 얘기, 경험 가치에 대한 얘기, 경제 가치에 대한 얘기, 그걸 하기 위한 매치메이킹 할 수 있는 공간 부분으로 돼서 이 부분을 맹자의 소제목에서 나왔던 항산 항심에 대한 얘기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항심, 이렇게 항산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2021 작년도에 축의 블록체인 학술 대회를 갔더니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종편의 MBN이 아니고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얘기를 하면 맨날 그놈 갖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한 게 여태까지 많은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이 메타버스로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과, 배, 감, 배추, 밤 이렇게 나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타버스, 과일 이렇게 얘기된 것이 올해 작년 3월 달에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350억 불이 됐고요. 그다음에 NFT의 매일 첫 5,000일이 785억 원에 NFT 잭도시의 첫 트윗 계정이 33억 원에 팔리면서 이제 드디어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한 부분이 팬데믹 현상하고 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부분이 지금 팥죽 끓듯이 사실 들끓고 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데이터를 주고 돈 가치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나무물통의 법칙처럼요. 어느 기술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전부 모여져서 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는 이 관련되는 최고의 글로벌 최고의 기술들이 사실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활동이 직업 활동인데 앞으로 80%가 상실됩니다. 변호사도 이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이제 거의 사라질 시기에 왔어요. 90%가 다시 생성을 하고 빨리 90% 생성에 우리가 일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경제활동도 P2P의 이런 부분 사람들이 서로들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교육 부분을 할 수 있고 NFT까지가 있는데 보통 NFT를 지금 디지털 아트 미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2030, 2050 탄소 배출과 관련한 부분에 NFT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블록체인은 중요한 한 기술이다. 또 NFT는 블록체인의 경제 활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세 개의 개념이 전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융활동은 DeFi 개념이 Decentralized Financing이 이제는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탈중앙화 부분으로 가서 금융활동, 금융기관도 사실은 지금 존폐 위기에 와져 있고요. 이제 지역화폐 CBDC에 대한 부분도 기축통화와 연결이 돼서 앞으로 올해는 굉장히 세상이 한번 크게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올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위안화를 갖다 기축통화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인인증 DID, 디센트럴라이드 ID 카드에 대한 요 얘기는요. 본인인증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메타버스의 가상세계가 굉장히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쉽게 서로들 하려고 그러면 본인 인증 부분이 굉장히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요. 결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실용화와 가상자산 상용화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실용화는 우리가 검색 한번 하면 굉장히 유익해서 다 할 수 있죠. 드라마 한 편 유튜브로 보는데 1시간씩 목이 아픈지도 볼 수, 이건 실용하지만 이제는 상용화 수입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디어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160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맨 처음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주식회사가 일반화됐었죠. 근데 그런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비트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에서 코인 투자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고 미국의 많은 기업 부자들이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상호의존적인지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로는 메인넷이 있느냐. 메인넷이 있어야지만 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메인넷이 없으면서도 코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존적이 돼서 사실은 흔들릴 수가 있다. 메인넷이 전 세계 한 30여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주식이 계속 상승 곡선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 통해서 계속 주식이 상승을 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메인넷이 있느냐가 코인 투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코인이 있으면 이 철도길이 있는 거고, 이 철도길이 없는 코인이 올라타는 것이 이제 토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많은 유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밸류 프로세스 보면은 아까도 데이터, 의사결정, 밸류에 있어서 people,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게 QCD 입장에서 품질, 가격, 납기 측면 입장에서 IT 실행하는 이유는 이 better, cheaper, faster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땡땡 혁신을 말하다는 얘기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people과 테크놀로지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IT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현장을 잘 모르시고요. 현장을 하는 분들은 이 IT를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건널 수 없는 강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엮는 다리로서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땡땡화,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모든 이런 부분이 프로세스는 정합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정제, 가공, 분석, 시각화해서 인공지능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가치를 배분하는 거다. 창출과 배분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술과 제품이 개별적으로 스마트화하는 거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QCD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를 디지털화하는데 당연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적용돼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운영 최적화로 가는데 이것이 1, 2년 안에 끝날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엔드리스 게임으로 이 부분을 우리들이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우선 플랫폼이 일단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결국은 사람들도 행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즉 놀이터와 일터가 같이 될 수 있는 이제는 죽는 날까지 사실은 150세까지 사는 얘기가 시대가 나오는데 40대에 나와가지고 100년을 사실은 이게 할 일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결국은 통합과 최적화는 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같이 우리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신뢰 허들이 있어서요. 각각의 기술이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하나만 끊어지면 전부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가 현장 경험 지식이 있는 부분을 데이터가 무엇이 어떤 부분이 우리들이 개선할 수 있는가 설계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맨 마지막이 또 나름대로의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12개로 신뢰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보통 분들은 한 개 얘기밖에 못한다. 적어도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스타트 라인에서 굉장히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기술 독립군이 중요한 부분이 현장 경험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효율과 부조리에 대한 그 문제점과 개선 대안은요. 우리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우리 재단법인이 국회에 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에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완페이지 얘기가 아까 OW1H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가만히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가 이 밸류에 대한 얘기를 아까 QCD 입장으로 얘기를 했고요. as is와 이 부분이 when, where, who, why, what, how가 이게 육하원칙이거든요. 이 부분에 잘 써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우리들이 자기 생각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반드시 해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완페이지의 부분과 코칭 3종 세트는 우리 기술 독립군의 TV에 10분 단위로 8개 강좌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서로들 간에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지금 MZ 세대라든가 우리 중장년 5, 60대 되더라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답답하죠.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청년 입장에 있어서는 인생관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배우자 선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가 나오고요.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거기다가 이제 중장년 부분은 여기에 우주관이 좀 있어야 되고 주변에 뜻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는 날까지 할 일하고 수입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 기술독립군에서 주도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는 방향이 지금 사실은 독점에서 공유로 바꾸고 있죠. 구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 전 세계 구글 독점법을 하니까 벌써 네덜란드도 벌써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이 사회가 공유 부분으로 독점을 금지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 있고요. 이제는 사실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립에서 조화를 해야 되고 갈등에서 협력과 편중에서 균형과 개인에서 전체를 보는 부분 쪽의 변화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맞춰서 자기도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명절 마을에 가면 널뛰기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남을 올려야지만 자기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삶 얘기를 아까 돈 계좌의 이제 깨와 관련한 부분이 우리들이 가장 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지금 전부 알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죠. 우리 자신이 지금 사실 60년, 70년을 살아도 자기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혼육 3중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영혼육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지성의 시대로 많은 거를 배우는 거로 지금 사실은 중요했는데 이제는 영성 시대가 왔고 감성 시대가 왔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 영성 시대와 감성 시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BTS가 그렇게 우리 전 세계 1억 2천만 명 아미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우리 LA에 1억씩 들여가지고 실제 공연을 보러 가는 그 아미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세상의 흐름을 맞춰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영감 채널, 우리 채널 라인 하면 KBS처럼 채널을 이제 좀 맞춰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영혼육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영감 오는 게 전부 튕겨나갑니다. 왜 튕겨나가냐면요. 하루에 진짜로 세어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있대요. 우리 이 부분이. 이게 탐진치가 욕심, 성냄, 그리고 무지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이 전부 튀겨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으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오줌 마렵다를 영어로 네이처 콜스미 그럽니다. 이 자연에서부터 바로 콜스미 하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여기를 좀 비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비우는 부분을 제가 아침에 공철학으로 한 게 2013년도 12월 1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9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공철학이 좀 비우는 마음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 개미는 10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살아나요. 코끼리는 3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 비워야 되고 가볍게 우리가 만드는 마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어웨어니스, 이 알아차림이고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기는 사띠, 이게 깨어있음. 이게 지금 구글이고 이런 데서 명상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전부 훈련시키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염자가요. 이제 금자고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요 부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부들 5만 가지 생각이 과거의 후회, 미래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들이 사로잡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들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 부분에 저는 모든 부분을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열매가 튼튼하게 맺어질 수 있는 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투 프루트에 대한 부분이 인과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데이터가 기본으로 돼야 되지만 밸류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이 가치가 필요하냐면 안전이라는 가치, 건강이라는 가치, 환경이라는 가치, 보기가 좋아야 되죠. 편리함이 있어야 되죠.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내구성이 있는 스페이스라는 관점 입장에서 밸류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다. 그런데 사실은 피플과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소요 시간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데가 사실은 80%예요. 기술이 이거 하는 건 한 20% 되면 됩니다. 이 80대 20 법칙에 의해서 예산은요. 이 기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20대 80%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꿈 참 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금요개척자 강좌 50년 전에 안병욱 교수님한테 배웠었던 부분이 꿈 참 힘이었어요. 제가 끊임없이 꿈을 갖고 참되게 좀 살면서 힘을 키우려고 했던 부분이 요 세 개가 합쳐져야지만 여기가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그 가치가 나오는 부분이 합쳐질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내는 밸류를 많이 크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교의 그 공자님이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논어죠. 논어의 첫 비절이 학이시습지 불역여로와 이러죠. 배우고 and 때때로 익히니 여기서 학습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을 왜 논어 대표적인 글의 첫 귀절에 요 학습이라는 썼는가를 제가 들었더니 그 이후에 가슴이 제가 찌르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행동을 배우는 쪽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3일 가면은 다 또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진에 대한 얘기는 이 습이 기반으로 돼야 된다. 습이 이렇게 돼서 자꾸 받쳐줘야지만 처음에 생각했었던 부분이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작심삼일을 좀 넘어서서 정진만일까지 가는 부분을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이 서로들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전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그건 내가 한번 바꿀 수 있겠나라는 부분이 바뀌면은 즉시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1일부터 담배 끊겠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세 달부터 나름대로 술 끊겠다? 거짓말입니다. 그 생각이 났었을 때 즉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나와 너라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로 가고 통합 커뮤니티로 가서 사회가 좀 더 우리들이 비효율 부분이 없어지는 사회 혁신으로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발적 행동인데요. 필요성과 확신과 비전과 베니핏과 자발적 행동이 이게 전부 곱셈이거든요. 이게 곱셈이 하나만 제로가 되면 전부가 사실은 0이 됩니다. 이 곱셈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성을 못 느끼면요 방관하게 돼요. 확신을 얻게 되면요 그거 해도 되나 회의에 빠지죠. 비전이 없게 되면요 혼란이 옵니다. 그거 나 하는데 나한테 뭐가 이득되겠어? 베니핏이 없게 되면요 무시합니다. 자발적 행동이 없게 되면 좌절합니다. 근데 저는 자발적 행동이 99%예요. 제가 필요성, 확신, 비전, 베니핏 이 부분을 저는 1%라고 보고 오늘 제가 기술 독립군이 땡땡 혁신을 말하다의 부분도 사실은 요 1%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기술 독립군 그 TV에 올라갈 거니까 한번 좀 보시고 제가 PPT를 전부 드리니까 이 부분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라는 말이
본질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와 느낌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서부터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자, 다 이해하셨죠? 이제 저 PPT 자료도 제가 다 드렸으니까요. 이거를 자꾸 좀 보시면서 저는 카피를 할 테니까 그 PPT 자료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좀 보시면은 나름대로 좋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우리 이정열 총재님께서 한번 재단법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아니, 재단법인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 그 회장님께서 미래와 희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단법인이 그러니까 사회혁신 그리고 문화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술 독립군 회원 여러분과 함께 큰 길을 갈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제가 재단법인 국회 산하의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을요 제가 보는 순간에 야, 이 부분을 통해서 사회혁신에 대한 디딤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책도 원래는 올해 책을 쓰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책을 완페이지의 기적을 쓴 게 사실은 재단법인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전부 다 우리가 제안을 하고 과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우리 이경정 박사님 여기에 켜놓기만 하고서 끊으신 모양이네. 자,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요 부분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되고 요쪽 부분은 좀 잘라서 그 부분만 실제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또 PPT 자료를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2022년도 1월 1일 날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같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내도 되겠죠? 네, 끝내면 우리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 자,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고 복 많이 항상하세요. 지으세요. 복 많이 네. 지으세요. 네, 네. 복 많이 드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첫날부터 가슴을 네.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